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은 림프 부종 환자를 위한 교육으로서 제 과거 동영상을 중심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엉성하더라도 열심히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병원 림프 부종 클리닉에 근무하고 있는 염창환입니다. 저희가 이 테이프를 제작하게 된 동기는 전국적으로 8만여 명의 림프 부종 환자들이 자신의 병명조차 모른 채 고통받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워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림프 부종이란 말을 처음 알게 된 때는 1996년도 호주 아델라이드에 있는 플린더스 의과대학에서 호스피스를 연수하고 있을 때 그 병원에 림프 부종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팔이나 다리가 붓는 환자들을 보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국내에 들어와서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림프 부종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림프 부종이란 어떤 이유에서든지 림프계의 손상으로 생기는 부종을 말합니다. 림프계란 동맥, 정맥과 함께 우리 몸의 순환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각 장기로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가게 되면 그 장기로부터 다시 혈액이 정맥이나 림프계를 통해서 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맥을 통해서 가는 혈액이 90%고 나머지 10%는 림프계를 통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림프계란 림프절과 림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림프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림프계는 심장부터 시작해왔고, 심장으로 연결된 첫째 관문은 전초 림프절입니다. 전초 림프절이 있는 부위는 그 목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부 림프절, 그리고 서해부 림프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림프절입니다. 림프관들은 각각 이 림프절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 쪽에서 올라가는 림프관들은 이 밑에 있는 서해부 림프절을 통해서 올라가서 이것이 배꼽주에 있는 곳에 모여서 이 모인 곳에서 흉관을 이룹니다. 이 흉관은 왼쪽에 있는 전초 림프절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팔에서 이제 올라가는 림프관들은 왼쪽에 애가부 림프절을 통해서 왼쪽 전초 림프절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팔에서 올라오는 림프관들은 오른쪽 애가부 림프절을 통해서 오른쪽 전초 림프절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체 림프액의 3분의 2는 왼쪽 전체 림프절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오른쪽 림프절을 통해 전초 림프절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할이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분할이란 림프 부종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분할을 나눌 때 이쪽 횡으로 두 군데, 종으로 한 군데로 나눕니다. 이 개념은 이쪽에 있는 이 마크 안에 있는 림프액들이 전부 다 이 애가부 림프절로 이동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쪽 밑에 쪽에 있는 것은 이 서해부 림프절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림프절 길이는 이 노란 선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유방을 수술한 사람이 오른쪽 팔이 부었다고 해서 이쪽 팔만 부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빨간 선 안에 있는 곳이 다 부종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 치료는 항상 정상적인 부위로 림프액을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림프액을 정상적인 부위는 이쪽 면이나 이쪽 면으로 이동시켜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쪽 자궁암 환자가 서해부 림프절을 잘라갖고 다리 쪽이 부었을 때도 이쪽만 그 부종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쪽 마크 안에 있는 부종을 전부 다 정상적인 부위 이쪽이나 이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림프 부종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림프 부종은 1차성 림프 부종과 2차성 림프 부종으로 나눕니다. 1차성 림프 부종은 선천성으로 림프계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2차성 림프 부종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림프계의 손상이나 막혀서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은 2차성 림프 부종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차성 림프 부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성 림프 부종은 주로 유방암이나 자궁암, 난소암 환자에서 생깁니다. 즉, 유방암 환자에서는 애가부 림프절, 자궁암이나 난소암 환자에서는 서해부 림프절을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위해 그 림프절이 손상되기 때문에 생깁니다.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임상 증상은 초기에는 무겁다는 느낌, 이것들이 심해지게 되면은 붓고 파열감 또는 찌릿찌릿한 느낌에 따라서는 열감 같은 것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임상 시기를 분류하게 되면은 잠복기, 1기, 2기,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복기란 붓지는 않았지만은 한쪽 팔이 다른 쪽 팔에 비해서 무겁다는 것을 호소하는 시기고, 이 시기가 지나면은 반대쪽 팔에 비해서 2cm 이상 부어있는 상태를 1기라고 합니다. 0기나 1기 상태에서는 저녁에 잘 때 팔만 들어주거나 다리만 높여줘도 많은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2기 상태로 가게 되는데, 2기 상태는 림프관에 있는 단백질이 섬유화 변화가 왔고 피부가 단단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다리나 팔을 들어준다고 해서 호전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적극적인 림프 부종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2기 때는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림프절이 하는 기능이 항체를 형성하고 몸의 면역계를 증강시켜주는데, 그쪽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는 림프계에 손상이 왔기 때문에 면역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 2기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3기로 오게 됩니다. 3기라는 것은 피부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피부에서 물까지 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림프 마사지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입원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고, 감염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항생제 치료도 같이 병행해 주어야 합니다. 진단은 환자의 과거 병력과 시진, 촉진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지만은 환자의 예후라든지 다른 병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진단할 검사로서는 림판지오그램이라고 하고 림프관 검사, 그리고 정맥을 혈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위해서 도플러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림프 부종 환자에서의 림프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발가락 사이에다가 이제 주사를 동시에 놓아서 이 림프액들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이제 보는 건데, 보통은 이 검은 것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자궁암 수술을 하고 림프 부종이 생긴 환자로서 양쪽에서 다 림프액의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다리 모양으로 이제 림프의 흐름이 보이는데, 그것은 림프관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림프액들이 피부를 통해서 역류가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림프 부종의 발생률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은 외국의 저널을 보게 되면은 유방암 환자에서 에가부절을 수술한 경우 20%에서 생길 수 있다 하고, 만약 방사선 치료까지 같이 하면은 40%에서 50% 정도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유방암과 자궁암 환자가 여자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 환자의 한 50%가 생긴다고 생각하면은 1년에 한 5,000명 정도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암 환자들이 방사선이나 수술이 끝난 4에서 6개월 시기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암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받고 있고 아무 생활도 못한 것으로부터 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 부종에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의 원칙은, 만약 이분이 오른쪽 유방을 수술했던 사람이면은 오른손잡이고, 그러면은 오른쪽 팔보다는 왼쪽 팔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만약 병원에서도 피검사라든지 혈압을 잴 때도 오른쪽 팔이 아닌 왼쪽 팔로 재야 됩니다.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갔다 오게 되면은 피가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몸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상인들 같은 경우는 림프의 흐름이 정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빠집니다. 그러나 림프 부종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부종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사우나나 찜질방을 자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체중을 적정 체중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외국의 자료에 하면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림프 부종이 똑같은 수술과 똑같은 치료였는데 더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비만을 꼽습니다. 비만하게 되면은 비만세포 자체가 림프관의 흐름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더 잘 부종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팔이나 다리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또 부종이 잘 됩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에 특별히 중점을 두시고 몸무게도 적정 체중을 해줘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자기 스스로 부종이 있다고 해서 이뇨제를 사용하는데 이뇨제 사용 자체가 또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간이라든지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이뇨제를 사용하지만은 림프 부종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림프관에 있는 체액은 빠지지만은 림프관에 있는 단백질이 계속 남아 있어서 림프관이 단단해지고 처음에는 빠질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오히려 림프액들이 흐름을 막아서 부종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뇨제 사용을 자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행입니다. 여행을 갈 때는 충분한 사전 지식과 충분한 상비약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여행을 가다 보면은 그쪽에서 여행 도중에 여행은 여행대로 못하고 부종은 부종도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 이 사람이 열대지방을 가게 되면은 가능하면은 여름보다는 가을이나 겨울철을 이용해서 선선할 때 가는 게 좋고 반드시 항생제가 있는 연고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는 면역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염증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림프간염으로 빠지게 되고 그 림프간염은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까지 와서 생명의 위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사전 지식이 충분해야 됩니다. 만약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되면은 햇빛이 비치지 않는 쪽에 앉은 것이 좋고 자동차 여행을 할 때 50분 운전을 하게 되면 10분은 최소한 쉬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행기 여행입니다. 비행기 여행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다리라든지 팔을 충분히 그 스페이스로 확보된 자리에서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림프 부종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자기가 돈이 있으면은 비즈니스석에 타는 게 제일 좋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이코노믹석인 경우에는 스크린 바로 앞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스크린 자체가 있으면은 앞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리라든지 팔 같은 거를 충분히 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